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들이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 동향을 7월 11일 그리고 8월 11일 요 한 달 기간 동안에 시장이 변화된 값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6월 17일 대책 그리고 7월 10일 대책, 이 대책으로 정말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죠. 저 또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7월 11일하고 8월 11일 요 한 달 기간 동안에 시장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란 이야기는 매수자들이 많다, 매도자보다. 그러면 100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서 매수 우위 지수가 100 이상 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보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2020년 6월 1일이 98이었습니다. 98.56이었는데 껑충 뛰어서 6월 15일 날 133.49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서둘러서 대책을 냈죠. 근데 그 이후에 6월 17일 대책 이후로도 지금 서울이 계속 매수 우위 지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 10일 대책 이후로는 조금 매수 우위 지수가 감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이 넘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3일 기점으로 119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매수 우위 지수는 KB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주 대비 매수 우위 지수가 높은 지역이 어딘지를 보니까 대전, 울산, 충북, 경북 이런 지역들입니다.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9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97.43으로 조금 올랐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57.86이었는데 65.99, 굉장히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도 78.34에서 80.06포인트로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소폭 상승한 대전을 시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전 안에서 지금 KB 그리고 지인 감정원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벌겋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까지는 대덕구가 상승을 좀 많이 했고요. 비슷비슷하게 상승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인 시계열로 대전하고 울산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개 지역의 특성은 앞으로 향후 물량이 없다는 거죠. 향후 물량이 없다는 건데 2020년 6월 21일 기점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지금 대전이 좀 더 상승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고, 지금 최근에서는 보니까 울산 남구가 지금 울산하고 대전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한 게 0.79포인트가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지인 시계일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프리미엄에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뭐냐면 실거래가 비율을 매월 단위로 시계열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치, 2년치를 두고 거래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전국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7월 기점으로 보겠습니다. 7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기일이 30일이기 때문에 7월의 거래량이 다 수집되려면 8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이 8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일이라면 앞으로 한 20일 정도가 더 수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달 거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전국적으로 100%가 넘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128, 그리고 경기 140. 그러면 제가 좀 더 비율이 높은 140% 이상 되는 지역들만 한번 보면요. 경기 같은 경우 140이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141.2, 부산 같은 경우는 146.6,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1입니다. 288.6, 그럼 아마 100% 다 수집되면 거의 350% 정도 되지 않을까 유추를 해보는데, 그 다음에 전남도 149.7, 그리고 전북도 142.4, 그리고 충남도 148.5, 이런 식으로 지금 보라색깔 박스를 쳐져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거래 비율이라면
부동산 GNS는 10년치의 월 단위로 평균을 냅니다. 그 월 단위 평균 기준으로 거래 비율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7월달 비율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경기,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충북, 충남 이런 지역들은 지금 140%가 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노란 색깔을 보니까 광주가 100.7, 그리고 대전이 88.5, 그리고 서울이 100.9, 그 다음에 인천이 96, 그리고 제주가 100.1,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도 103.7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대략 지금 대전 빼고는 다 100%가 넘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코로나 시기에는 지금 3월달, 4월달은 전체적으로 좀 거래가 인천 빼고는 좀 거래가 둔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지금 8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집이 초기니까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 비율을 세종으로 한번 볼게요. 가장 압도적으로 1위였던 세종 같은 경우에 동 단위로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쪽으로 보니까 1000%가 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네요. 다정동이 1142.9%이고요. 그 다음에 1000%가 넘는 데가 보람동 같은 경우도 108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롬동이 690%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6월달, 7월달이 벌겋게 지금 거의 200%에서 많게는 1000%, 1200% 정도 거래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가장 매매 거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세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 같은 경우도 도담동은 계속 전세 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금남면 그리고 대평동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퍼져나가면서 거래 비율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강도 단위로 매매 증감률을 한번 뽑아볼 건데요. 7월 11일 그리고 8월 10일 요 기간 동안에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지역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시면 지금 벌겋게 전국이 벌겋죠. 그러면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상승을 했고 요 부분은 전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요 부분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벌겋죠. 그런데 가장 많이 상승했던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세종이 1등입니다. 세종이 요 기간 동안 4.81%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서울이 2.5%, 그리고 경기가 1.47%로 상승을 이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경기, 서울, 수도권인 거고죠. 그 다음에 세종인 거죠.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탑다운 형태로 시군구 단위로 매매 탑10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등이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 4.81%로 지금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서울 노원구가 4.2%, 평당 가격 95만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천구가 지금 4.1%로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종에 그러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세종의 단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종의 어떤 아파트들이 가장 상승을 많이 했는지 살펴보니까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7월 1일에서 8월 1일 요 사이에 매매 가격이 가장 상승한 단지가 어딘지를 살펴보니까 세종 한솔동의 천마을 7단지 레미안이라는 아파트입니다. 48평형대인데요. 연차로는 8년차인데 가격으로는 8억 2천 정도 가격이 지금 실가가 찍혔고요. 요 기간 동안에 거의 한 달 기간 동안에 46.16%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46.16% 엄청 많이 상승을 했네요. 한솔동 같은 경우는 천마을이라서 말 그대로 세종에서 처음으로 이제 단지를 만들었던 택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천마을 7단지 레미안 45평형대 한번 아파트 단지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원만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최근에 이제 매물가들이 점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실가가 지금 8억 9천 지금 굉장히 높게 찍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매물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가보다 높은 매물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매매하고 조금 다릅니다. 양상적으로 거의 경기도 지역들이 좀 많은데요. 1등이 하남입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 지금 비율적으로 보시면 7월 11일에서 8월 10일 요 기간 동안 5.83포인트가 상승을 한 거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2등이 경기도 화성 3.63, 그리고 세 번째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가 2.92%입니다. 그러면 하남시의 전세가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 하남시의 대표 단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남시 전세 상승 단지 순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지가 신장동에 있는
진도 로로빌. 근데 단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132세대,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홀로동 아파트 같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전세 비율이 47.87%가 올랐죠. 아까 세종의 매매만큼만 올라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매매는 2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단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덕풍동의 한솔리치빌 1단지 32평형대가 지금 4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짧은 기간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상기 신도시 그 사전 청약에 대한 입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들 들어가고 계셔서 지금 상승이 좀 남다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장동에 있는 진로 로르빌 22평형대 단지를 살펴보면 지금 요게 매매입니다. 매매의 시세 차트인데 그 위에 지금 보시면 전세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매매선에 지금 전세가 2억 7천 이렇게 실거래가가 거래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역별로 나눠서 수도권 6대 광역시 이렇게 매매 가격의 상승률을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수도권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7월 11일, 8월 10일 요 기간 동안 보니까 1등이 금천구입니다. 금천구가 1.92%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관악구로 1.55%, 그리고 중랑구가 1.16%입니다. 보시면 요 상위권 랭킹 10위에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뭐 강남에 있다든지 핫한 지역보다는 좀 외곽 지역들이 많습니다. 금천구, 관악구, 중랑구, 성동구, 노원구, 뭐 강북구 이런 식으로 경기도 광명도 하나 있네요. 경기도 광명시도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서울 외곽 지역들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6대 광역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6대 광역시에서는 지금 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뛰는 지역이 부산입니다. 부산이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여섯, 일곱 군데. 10개 랭킹 중에 7개가 지금 부산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등이 부산 수영구가 1.38%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해운대구. 이게 수영구, 해운대구는 부산의 1등들이죠. 그래서 1.38%, 0.86%, 그리고 3등은 울산의 대장, 남구 0.79%가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규제 이후에 광역시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지역은 대표적으로 부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타 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지방으로 봤을 때는 지금 1등이 좀 비율적으로도 좀 높아요. 압도적으로 창원 의창구입니다. 의창구가 2.69%가 상승을 했고요. 가격으로는 평당 29만 원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이 세종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당연히 기타 지역에서는 세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보다 지금 시군구 단위에서는 의창구가 좀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69%로 의창구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의창구의 유니시티가 상승을 했을까요? 어느 단지가 상승을 했는지 좀 더 보고 싶어서 의창구의 매매 상승 단지순으로 한번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실거래가입니다. 7월 11일에서 8월 11일 요 기간 동안에 의창구의 어떤 단지들이 가격을 많이 상승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1등이 무학이라는 20평형대 32년차. 약간 여러분 필요 오실 거예요. 20평형대 미만이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겠죠. 이 아파트가 12.85%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소동에 있는 두산 2부. 요 같은 경우 38평형대 10년차죠. 10년차가 11.39%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이 의창구 북면에 있는 창원 무동 STX 34평형대가 지금 10.54%. 근데 상위권에 있는 의창구의 단지들을 살펴보면 지금 유니시티라든 대장 단지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장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군들이 키 맞추기 형태로 막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세 증감률을 보시면 좀 이렇게 둔화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훨씬 매매가 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읍면동 단위로 시장 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강도로 의미를 본다는 것은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상승에 대한 폭을 보는 건데 시장 강도는 바닥에서 이렇게 턴하는 지역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등에서 10등까지 보니까 지금 거의 상승하는 지역들만 다 보이네요. 뭐 얘기냐면 시장 강도 지수가 마이너스 있는 지역은 없다라는 거죠. 1등을 보니까 서울 도봉구 도봉동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 날 255였는데 그리고 8월 10일 날 보니까 416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161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매물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시장 강도가 좀 증가를 했네요. 170에서 331로 160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등은 세종시 방곡동이 344에서 495로 151이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다 고만고만한데 충북 청덕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 시장 강도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 시장 강도 같은 경우는 지금 1등이 화성시 장지동에 355에서 540으로 186이 상승을 했어요. 시장 강도가. 그리고 하남시 창우동, 하남시 같은 경우는 계속 전세가 상승을 하고 있죠. 532에서 713으로 182가 껑충 뛰었다. 그래서 1, 2, 3등에 지금 하남구, 화성이 거의 포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연일 매물이 부족하다, 매물이 실종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동 단위로 매물이 부족한 지역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기준은 뭐냐면 매월 그 달에 이루어지는 평균 전월세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 평균 전월세 거래량보다 매물의 개수가 작은 지역들을 저희가 정렬을 해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1등이 어디냐 보니까 경기도 군포시 도마 교동이라는 곳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거래가 82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매물 건수는 7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0.09 비율로 지금 매물이 작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역이 경기도 용인시 청덕동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월 평균 거래량이 60건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매물 건수는 12건밖에 없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60건이 거래된다면 시장에는 물건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12건만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기도 화성의 향남읍이 평균 거래 비율은 230건입니다. 근데 거래 매물 건수는 50건이다. 그래서 0.22%로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6대 광역시 전세 매물 부족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 1, 2, 3등 지역이 모두 광주입니다. 지난주도 봤을 때도 그랬는데 1, 2, 4등까지는 모두 광주인데요. 보시면 광주 남구 이맘동이라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거래 평균은 65건입니다. 그런데 매물 건수는 2건이고요. 그리고 광산구 신가동 같은 경우도 매물 평균 거래가 91건이 이루어지는데 매물은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신용동 같은 경우도 87건의 거래가 되는데 매물은 8건이다. 그래서 굉장히 매물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거래가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7월달 아직 수집이 100% 되지 않았지만 거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 356%로 거래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세종으로 28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파주가 146%로 거래 비율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가 지금 137%로 전세 거래 비율이 7월달께 좀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매 거래 완료를 살펴볼 건데 매매 거래 완료 같은 경우는 빠른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8월달로 한번 보겠습니다. 8월달에 보시면 세종이 압도적 거래 비율이 많죠. 지금 보시면 그런데 7월달에 세종의 총 매물은 5,000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은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죠. 2,300건 정도 되면서 거래 완료 비율이 지금 1등 29.9%이다. 그리고 2등이 중랑구가 지금 13.2%, 그리고 세 번째 도봉구가 12.6%로 거래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매물의 감소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랑구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947개였는데 742건, 그 다음에 도봉구 같은 경우도 1596건이었는데 1113건으로 지금 매물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종 같은 경우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세종에 어떤 단지들이 거래가 되는지 살펴보면 지금 가온마을의 6단지 중 X클래스 34평형대가 지금 신축이네요. 2년차입니다. 이 아파트가 보니까 지금 최근에 13건이 거래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실거래 최고가 갱신 30평형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국적으로 실거래가가 갱신됐다 이야기는 그 지역의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지역을 보니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의 진주란 아파트입니다. 33평형대 43년 차인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종전 가격이 6월 달에 15억 5천을 찍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5억이 거래가 돼서 무려 4억 5천이 높게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2.8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진주 충무공동에 있는 진주 혁신대방 노블랜드 더 캐슬 아파트 34평형대가 이것도 신축 2년차입니다. 그리고 보면 6월달 거래가 3억 8,800이었는데 지금 7월달에 5억 4,400으로 높게 좀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등은 4억 개정동입니다. 개정동 신동아 파밀리에라는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신축인 것 같아요. 신축인 것 같은데 단지수가 작은 거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3억 3천에서 지금 4억 6천으로 높게 거래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4등 같은 경우는 해운대 우동의 해운대 자이 2차가 지금 33평형대가 8억 9천에서 10억대를 넘었네. 11억 9천으로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6대 강력시에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이 수영구 해운대구였어요. 해운대구에 지금 보시면 우동도 지금 자이 2차도 신고가를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2020년, 21년, 22년, 23년에서 앞으로 22년, 23년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로 보니까 뭐 당연히 서울이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22년, 23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박스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시면 적정 부족, 부족 이런 식으로 다 부족한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부족한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물량이 2021년에 좀 많다라는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대전을 좀 살펴볼 건데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2021년 4월 4분기죠. 4분기 때 지금 보시면 서구가 그리고 유성구, 대덕구 이 지역에 지금 물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요 시기에 하시게 되면 조금 가격을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이 이 시기를 피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울산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뭐 분기별로도 보면 물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도 2020년도 물량이 많고 그리고 21년도 많죠. 근데 22년도부터 물량이 확 급감합니다. 보시면 저서 이렇게 물량들이 줄어서 지금 22년, 23년 이때 물량이 확 급감하기 때문에 세종 같은 경우는 여러 호재로서 지금 굉장히 작년 가을부터 거래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월 17일 규제 이전과 그리고 이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두 개의 데이터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5월 11일과 6월 10일 요 한 달 기간 동안 그리고 7월 11일에서 8월 10일 요 한 달 기간 동안의 변화값들을 볼 건데 매매 가격 증감 탑10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규제 617 규제 이전이겠죠. 보시면 1등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청주시 청원구입니다. 4.18% 그리고 2등이 대전 중구로 3.74% 그리고 3등이 인천 남동구 3.42% 우리가 아는 지역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이어갔고요. 그리고 617 710 대책 이후에 상승을 많이 이어간 지역들을 살펴보면 7월 11일에서 8월 11일 이 기간 동안 보니까 압도적으로 세종이죠. 세종이 4.81%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서울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4.2% 그리고 금천구가 4.11% 이게 보시면 증감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앞에보다 D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7월 10일 대책 규제 이후 한 달 동안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KB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이상으로 가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그런데 조금 대책률은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죠. 그리고 전주 대비 매수 우위 지수가 상승한 지역은 대전, 울산, 충북, 경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국 실거래가 시계를 보니까 2020년 7월 기준으로 가장 거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 보니까 세종입니다. 아직 7월 달이 100% 수집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88.6%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 시군구 단위로 매매 가격이 가장 상승한 지역을 보니까 1등이 세종 4.81% 그리고 2등이 노원구 4.2% 그러니까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거래 비율도 가장 높고 가격도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세로는 보니까 경기도 하남시가 5.83% 그리고
화성시가 3.63%로 상승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산법으로 전세 매물이 실종됐다 이런 뉴스 보도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이라는 지역이 가장 전세가 높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창덕동, 그리고 3등이 경기 화남시 항랑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대 광역시로는 광주 남구 임합동, 그리고 광산구 신가동, 그리고 북구 신용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을 살펴보니까 서울,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6월 17일 이전과 그리고 이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전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4.18%, 그리고 대전도 3.74%, 그리고 인천 남동구 3.42%인데 대책 이후, 그러니까 7월 10일 대책 이후로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을 보니까 세종이 4.81%, 그리고 서울 노원구가 4.2%, 그리고 서울 금천구가 4.11%로 가격 상승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제 이전 6월 17일 이전에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투자 수요에 의해서 가격들이 상승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7월 10일 이후로는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취직을 할 수 없게끔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들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대책을 나오기 때문에 지금 7월 10일 대책 이후로는 실수요자들 그리고 1주택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래들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이전에는 투자 수요들이 많이 거래와 가격들을 올렸다라고 하면 7월 10일 대책 이후에서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시장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그 속에서도 지금 좀 더 가격 상승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상승 결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투자 수요자들이 이어갔다면 이후에서는 지금 실수요자, 1주택자들이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의 실종과 전세 물건의 급등 때문에 지금 연일 뉴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대책이 나오고 한 달 후면 시장은 안정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를 한번 또 한 달 후를 지켜보고 시장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7월 11일 그리고 8월 11일 여기 한 달 기간 동안 시장의 변화값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진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